네, 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연입니다. 올해도 폭염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날이 더워질수록 고생하는 건 사람들만이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으로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농작물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외래 해충의 출현으로 농가도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들은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일부 외래해충들은 살인해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외래해충들이 늘어나게 된 걸까요? 또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살인적인 폭염에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여름과 함께 찾아온 게 있었으니 바로 해충이다. 지금 한반도는 외래해충들의 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에보다 앞으로 이런 외래해충의 출현 빈도수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래해충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하는데 병해충의 집단 번식지가 되어버린 한반도. 지금 이곳은 해충과의 전쟁 중이다. 과연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 늘고 있습니다. 줄기엔 가는 거미줄 같은 게 지저분하게 엉겨붙었습니다. 대나무든 인삼이든 할 것 없이 달라붙어 농작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해충의 습격으로 전국 곳곳의 농가들이 발칵 뒤집어졌다. 농작물의 잎과 과실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입히는 해충들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외래 해충이라고 하는데 작은 크기와 낯선 생김새. 하지만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대체 이 해충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반도를 뒤덮은 해충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보기로 했다. 충남 예산에 있는 농업기술원. 최용석 박사는 농작물에서 발생하는 해충들의 생리 생태를 연구하고 있다. 미국 선녀벌레보다는 갈색날개매미충이 저희 충남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발생을 했고요. 두 갈색날개매미충하고 이 오른쪽은 미국 선녀벌레인데 이 두 종 해충이 지금 전국적으로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이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해충은 큰 날개 매미충과의 곤충으로 농작물의 수액을 빨아먹어 피해를 주는 농업해충인 갈색날개 매미충과 약충과 성충이 기주식물을 흡집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그름병을 유발하는 미국 선녀벌레다. 현미경으로 그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갈색 날개 매미충은 날개에 흰색 반점이 있는 게 눈에 띄는 특징. 이 갈색날개 매미충은 날개에 흰색 반점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나방같이 생겼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건 매미충류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성충들이 가지의 일년생 가지에 속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농작물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가지와 잎의 집단으로 기생하는 미국 선녀벌레는 몸통이 잿빛을 띠며 겉에는 하얀 솜과 같은 막스 물질로 덮여 있는 게 특징이다. 미국 선녀벌레는 크기가 뭐 한 5, 6mm 정도, 성충의 크기가 5, 6mm 정도인데 잿빛의 형태를 띠고 있고, 얘네들도 잘못하면 나방류로 오인하기 쉽지만 사실 매미충류에 포함이 되는 해충이고요. 얘네들은 기주에 산란을 할 때 가지 속에 산란을 하지는 않지만 가지 조피 그 사이사이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방제가 또 쉽지가 않은 그런 해충입니다. 네.
이게 이제 더욱 우려되는 점은 최근에 이제 처음에는 충청 지역에서만 발생한 것이 지금은 전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측. 지금 현재 갈색 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현재의 상태가 그 충남과 전북 지역 위주로 발생을 하고 있다가 2050년이 되면 이것이 경기 북부, 강원 지역까지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짙은 붉은색 부위가 갈색 날개 매미충이 가장 많은 지점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얘네들이 산림을 타고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측 모델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해충의 발생 면적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미국 선녀벌레의 경우 발생 면적이 2014년에 비해 2016년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8년엔 다시 3배 가까이 늘었다. 갈색 날개 매미충 역시 3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다. 미국 선녀벌레의 피해가 심하다는 경북 청도의 한 과수마을을 찾았다. 이곳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감나무 농원이다. 지금 저런 데가 다 감나무들이네요. 네, 그렇죠. 좀 더 감거원입니다. 원래 특히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 감나무의 피해가 특히 크다고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 감나무. 좀 볼게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가지를 살펴보니 여기저기 붙어있는 녀석들의 모습이 확인된다. 보호색을 띠고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것이다. 지금 이 가지의 미국 선녀벌레 밀도가 상당히 높죠. 이 가지만 해도 대충 헤아려 봐도 한 400마리는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저기 엄청 많네요. 네, 그렇죠. 저기가 밀도가 상당히 높죠, 그죠? 일반 해충은 이동성이 크게 없는데요. 얘네들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약재 방지하기도 어렵고 또 인근 야산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오랜 가뭄과 장마 끝에 찾아온 건 약을 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끈질긴 외래 해충. 미국 선녀벌레는 약을 치면 인근 산으로 도망가 버려 방제 작업에도 애를 먹이고 있다. 오, 더 날아가네요. 게다가 식물과 나무는 물론 사람에게도 잘 달라붙어 혐오감마저 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옷에 붙어 다니며 잘 떨어지지도 않는다. 부착성입니다. 미국 선녀벌레가 점령해버린 감나무. 이들이 내뿜는 왁스 물질은 잎과 가지, 열매에 달라붙어 식물과 과실을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어 식물체를 말라 죽게 할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그을음병을 유발해 2차 피해까지 주고 있다. 이게 날씨가 진짜 더우니까 더 심해지니까. 이것은 이제 거름병인데요. 그 미국 선녀벌레 어른벌레가 먹고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에 또 곰팡이가 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잎에 피해를 주게 되고 네. 줄기를 즙을 빨아먹습니다. 해서 줄기도 영양분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네. 가지와 잎, 과실에까지 그을음을 남겼다. 겉모습에 병의 흔적이 생겼기에 당연히 상품의 가치는 하락된다. 봄부터 애써 키워온 농작물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미국 선녀벌레에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고 부른다. 이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 취재 중 지나가던 마을 주민들을 우연히 만났다. 이들 역시 미국 선녀벌레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7일 날인가? 예. 경운기 동호회가 칩답고요. 네. 온 동네로. 안 그래도 제가 치면요. 날라가죠. 올라가 날아가 딴데 붙어. 그렇죠. 어떻게 하나? 병문길 해가지고 수압이 세잖아요. 예, 예. 세네 너무 날아간다 아주. 예. 우리 수동으로 하는 것 이래 뿌리 안 되겠나 예. 그 말도 하더라고요. 약을 묻은 데는 약 묻은 놈은 죽고, 그 다음에 그 약 안 묻고 뛰갔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야. 요 내려가다 보면 그대로 살아 있는 게 있어요. 가장 큰 피해는 뭐였어요? 큰 피해는 지금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데, 지금 채소 이런 거 뭐 들깨, 참깨 이런 게 지금 말라 죽고 있어요. 오래되니까. 그래서 너무 심해서 온 산천 전부 다 그렇죠. 너무 묘지인 데까지. 피해를 입은 주민과 함께 문제의 장소로 이동했다. 농가는 물론 집 주변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미국 선녀벌레. 이곳에서도 역시 나뭇가지마다 딱 달라붙어 있는 미국 선녀벌레를 만날 수 있었다. 자세히 보니 다소 곳이 날개옷을 접고 있는 선녀의 모습을 닮았다. 이 나무는 어르신 느릅나무죠. 네, 느릅나무. 느릅나무인데 이 주위에 그 미국 선녀벌레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 느릅나무까지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산림과 농경지를 점령한 데 이어 마을 주변의 주택과 공공장소까지 습격하고 있는 미국 선녀벌레. 특정한 나무를 가리지 않고 출현하는 데다 나무 한 그루에 수백 마리가 기생하고 있어 그 피해는 날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느릅나무에는 아직까지 미국 선녀벌레 약충이 어른벌레 되기 전에 약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포로소름하게 그 눈에 보이죠, 그죠? 원산지가 북미 대륙인 미국 선녀벌레는 보통 5월에 부화해 6월에 약충이 되고 7월 중순경에 성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가져버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세력도 약해지고. 호박잎 꽉 돼 있었어요. 그냥 무성화 있다가 이제 이 선녀벌레가 여기도 호박잎에도 묻고 요 위에 나무 있는 게 이제 배설물이 떨어져 가니까 검게 되고 이렇게 지금 검게 이렇게 됐어요. 지난주까지 잎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잎이 싹싹 말라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잎이 꽉 우거져 있어. 저거보다 더 많이 우거져 있어. 네. 지난주까지는 무성했던 호박잎들이 바짝 말라 죽어버렸고 그나마 아직 살아있는 잎에는 그을음병이 생겨 여기저기 얼룩덜룩한 무늬가 생겼다. 이게 이제 요거는 지금 어린 벌레가 어른벌레 되면서 탈피했는 탈피각이거든요. 그건 어린 벌레가 아니고요. 그 탈피해서 이제 다 나가는 벌레고. 요거 보시면은 커가지고 그렇죠. 요게 이제 어른벌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줄 나가 또. 예. 잎의 뒷면을 살펴보니 약충이 성충이 되면서 탈피한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 성충이 된 벌레들은 잎과 줄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식물의 진액을 모두 뽑아먹고 있었다. 이게 지난주에 이렇게 잎이 망가지기 전에 이게 배설물만 묻어가지고 있는 시커멓게 된 상태거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무성했던 호박잎들이 지금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시들하다가 결국엔 대부분이 죽어버렸다. 붙어있던 그 선녀충 배설물이 떨어져가지고 요거 나무 밑에는 지붕이 새까맣게 되어 있잖아요. 막 붙어 있는 게 지금.
이게 무슨 꽃이에요? 이게 참나리라는 거예요. 풀 이거 전부 다 하얗게 덮여있거든요. 참나리 꽃도 비껴가지 못했던 미국 선녀벌레의 습격. 들깨, 참깨, 그다음에 다 모든 채소, 그다음에 과수나무 여기다 지금 침투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피해 정도가 얼마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지금 피해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그 벌레가 빨아먹고 배설물 분비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나무를 망가뜨리죠, 잎하고. 이래서 지금 피해가 산출되려면 이게 농작물 수확 단계 됐어야 산출될 겁니다. 지난 2009년 국내에 처음 출현한 미국 선녀벌레는 2011년에는 충남 지역에서도 그 피해가 발생했다.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며 산림을 점령한 미국 선녀벌레는 현재 충남 지역의 절반가량을 뒤덮고 있으며 조만간 충남 전역을 모두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농가를 순식간에 점령해버린 외래 해충들. 이제 곧 수확을 앞둔 농작물의 피해를 보고도 농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막막하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외래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방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급속도로 번지는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인데요.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이런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래 해충은 어떤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는 걸까요?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병해충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대체 이 병해충들은 언제 어떻게 국내에 유입된 걸까? 그 자세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병해충 전문가인 서울대학교의 이준호 교수를 찾았다. 먼저 최근 들어 국내 외래 해충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우선 그 무역이 활성화된 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수입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에 이런 그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수입을 또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러한 외래충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로는 여행객들이 점점 증가하고 해외 여행들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본인들도 모르게 묻혀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외래 해충의 발생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 간의 무역 증가가 그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농산물이나 목재 등 국가 간의 무역이 예전보다 활발해지면서 외래 해충의 유입도 예전보다 쉬워졌다.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외래 해충은 2000년대엔 4종이었던 것이 2010년 이후 10종으로 증가했다. 이런 외래 해충뿐 아니라 시기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돌발적으로 출현해 산림과 농경지를 훼손하는 돌발 해충이 증가하고 있는 건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농작물 재배의 집단화와 새로운 작물 재배가 늘어나면서 잠재 해충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기후 변화와 농업 환경의 변화는 해충들이 번식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최근 지난 10여 년간의 기록을 보면 겨울철 온도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전에는 월동을 하지 못하던 그런 해충들이 월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정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몇 년에 걸치면 밀도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부각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겨울과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여름. 지구 온난화는 해충의 재앙마저 가져오고 말았다. 기후 변화는 아열대 병해충의 토착화를 가져왔고 농업과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해충들은 더 많이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평균 기온이 높아서 외래 해충들의 부화 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기후와 재배 환경 등 각종 상황 변화를 미리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외래해충의 등장으로 양봉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자비한 공격성으로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토종 꿀벌을 공격하는 이 외래해충, 현재로선 뚜렷한 방제법은 없다고 합니다.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양봉 농가를 위협하고 있는 이 외래해충의 정체는 꿀벌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등검은 말벌입니다. 양봉 농가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직접 가봤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한 양봉장. 다른 때 같으면 꿀벌 수확이 한창인 요즘 난데없는 배드민턴 라켓이 등장했다. 이유인즉슨 토종 꿀벌에 해를 가하는 말벌이 요즘 극성이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배드민턴 라켓. 하지만 벌통을 노리는 말벌떼를 감당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그 배드민턴 채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벌. 아, 배드민턴 채 이걸로 예. 이걸 이렇게 해서 잡으시는 거예요? 예. 아, 잡으신 게 있나요 지금? 지금 여기 그 꼼짝거리죠. 아, 예. 예. 아, 이렇게 때려 잡나 봐요. 그렇죠. 대충 휘두르기만 해도 서너 마리씩 잡힌다는 말벌. 이렇게 그 제거하시면 효과가 있나요? 아무래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얘네들도 이제 사람 그 왔다 갔다 하는 인기척을 아니까 좀 덜어죠. 다른 방법이 대안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걸 몇 년째 해보긴 하는데 그 말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양봉장을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나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말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양봉장의 벌통을 공격하는 녀석이다. 수년째 양봉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부. 최근 이들 부부에게 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한다. 아, 여기 있네요. 엄청 큰데요? 한 20cm? 크기도 제법 크고 견고해 보이는 말벌집. 이게 한 해, 이게 겨울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얘네들이 벌집을 형성을 해가지고 지금 가을에 지금 최고의 산란기래요. 지금 현재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뗄 수는 있는데 그 외적인 사람들이 떼기가 쉽지는 않죠. 높은 천장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은 기세 등등한 말벌집. 말벌떼가 갑자기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디요? 이거 안에. 우리는 소방서에 벌집 신고 접수를 하고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말벌집을 제거하기로 했다. 발라면 저기다 대고서 어떻게 그냥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도 말벌집의 크기가 훨씬 커서 소방대원들도 신중히 기한다. 그쪽에서 이 안에 몇백 마리의 말벌이 들어있어 잘못 건드렸다간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최근에 일부 농가에서 말벌집을 혼자 때려다 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119에 신고해 구조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팔 정도 맞추면 될 거예요.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 이 힘도 안 되나요? 또한 공격성이 강한 말벌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제복도 필수다. 제작진도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방제복을 갖춰 입고 촬영에 임하기로 했다. 벌집을 보면은 벌이 몇 마리 안 날아다녀갖고 가만히 괜찮을 것 같은데 쟤네가 벌들이 소리 이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근처에 가서 조금만 진동만 해도 한 10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가 한 번에 우르르 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자기들이 이제 위협에 감지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대상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 말벌의 특성상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 빠르게 제거하는 게 이번 방제 작업의 포인트. 몇 마리 나왔지 지금? 살금살금 올라가 큰 봉지로 재빠르게 말벌집을 포획한다. 다행히 말벌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고 무사히 말벌집 포획에 성공했다. 묵직한 말벌집 사이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말벌들.
벌집을 가만히 살펴보니 말벌들뿐 아니라 군데군데 하얀색으로 보이는 애벌레도 꽤 많이 관찰된다. 빨리 제거하지 않았다면 말벌의 개체 수는 더 늘어났을 것이다. 그 왜 증가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대부분이 아마 날씨 변화가 심하다고 보면 되고, 또 하나는 그 개체 수가 많이 증가가 되고, 특히 시골에 그 폐가 쪽이라든지 창고 부분, 그다음에 아파트 벽 이런 부분에 그래도 많이 생성을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 부부의 애간장을 꽤나 태웠던 말벌집.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제거했다. 이렇게 많이 잡으시니까 어떠세요? 좋죠. 알턴니가 쏙 빠진 것 같아요. 예. 말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이 양봉 농가뿐만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양봉 농가를 찾아가 상황을 들어보기로 했다. 이게 말벌이 왔을 때에 잡아 붙여 놓은 거거든요. 피해 입지 말라고. 요거 양봉 농가들마다 나름의 방법으로 말벌 방제를 하고 살아있는 있었는데 거를 한두 마리 붙이면 여기서는 살아있는 말벌 몇 마리를 잡아서 끈끈이에 붙여놓는다. 다른 말벌을 유인하기 위한 방책이다. 구하로는지 처음에 말벌이 한 마리 두 마리 와요. 예. 와서 지금 피해 입은 말벌 벌통인 거죠? 예. 피해 입은 벌통. 이제 이렇게 죽잖아요. 아, 이게 지금 다 물려 죽은 거예요? 물려 죽은 거. 예. 말벌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꿀벌들. 자세히 보니 머리가 잘리고 몸이 나눠진 채 처참하게 죽어있다. 요거는 머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요거는 말벌 피해가 아니고 요거는 머리가 없잖아요. 말벌은 이렇게 꿀벌의 몸통을 뜯어서 죽인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죽이면 얼마나 죽여요? 사람이 보지 않으면요, 이 통 안에 있는 일벌이 말벌이 와서 공격을 하면 얘들도 말벌을 잡기 위해서 일벌이 다 나와요. 밖으로 다 나오면 그 일벌이 다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일벌이 나와서 다 죽을 때까지. 다 죽어. 몸통을 물어뜯고 벌통의 일벌이 몰살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참으로 잔인한 공격성. 다 해줘야 되는데 드문드문 요런 데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온이 잘 안 되면 이렇게 건강한 벌이 안 돼요. 그렇다면 건강한 벌판의 상황은 어떨까? 이게 한눈에 보기에도 이전의 벌판과 쉽게 구분이 가는 벌판. 이게 밀집되어 있으면서 구멍이 많이 없고 꽉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건강한 벌이라고 그래요. 건강한 벌, 이렇게 잘 돼 있는 거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병이 없다는 거거든요. 건강한 벌판은 이렇게 빈 곳이 없이 봉판이 잘 메워져 있고 일벌수 역시 많다. 네, 됐습니다. 좌측보다 우측의 벌의 크기가 작은 이유는 일벌이 거의 죽고 새끼 벌만 남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건 그물로 쳐놓은 곳까지 습격한다는 것이다. 줄을 다 끊어가지고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다 죽인 거예요. 이거. 질긴 나일론 줄을 끊고 안으로 들어가 꿀벌을 노리는 말벌들. 안으로. 그물 사이사이의 틈도 결코 놓치지 않는다. 들어왔다. 나이롱 줄인데 여기도 끈타가 말았잖아요. 턱을 막 턱이 엄청 세서. 턱이 엄청 세요. 네. 여기 끝에 대면 쏘요. 해봐요. 어마어마하죠? 네, 왕망으로 뜨네요. 네. 봄부터 꽃이 지기 전인 가을까지 한창 꿀 수확기지만 말벌의 방해 때문에 예년보다 꿀 수확량이 훨씬 줄어들었다. 비어있는 벌통 자리가 양봉 농가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외래종 말벌이 자주 나타나 그 피해가 더 크다고 한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에 두세 마리를 봤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 40마리 본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빠르고 잡기가 힘들고 가만히 봤더니 다른 작은 말벌보다 빨리 물고 가더라고. 벌을 굉장히 빨리 잡아요.
빨리 잡고 민첩하고 그래서 많이 물고 가는 거죠 사실은. 빨리 왔다 갔다 빨리 잡으니까. 최근에 갑자기 증가했다는 외래종 말벌. 어떻게 된 일인지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종 곤충이라든지 말벌들은 대부분 이제 월동을 들어가거나 하는데 이 아열대 지역에서 올라온 등검말벌은 아직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을 하고는 있지만은 조금 그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따뜻한 남부 지역에서는 12월까지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등검말벌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런 무역선을 통해 가지고 부산에 처음 발견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된 상태입니다. 토종 말벌보다 더 강력한 독성을 가졌다는 녀석의 정체는 바로 중국 남부 지역과 아열대 지방에서 국내 유입된 등검은 말벌이다. 지난 2003년 국내에 처음 유입된 후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땅속에 집을 짓는 토종 말벌과는 달리 등검은 말벌은 가로수, 전봇대 같은 높은 곳에 집을 짓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고 토종 말벌보다 공격성과 번식력이 빠르다. 근데 그럼 지금 등검은 말벌은 왜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외래종이고 외래종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말벌이 이제 밀도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등검 말벌이 이제 외래종이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천적도 없이 무자비하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벌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등검 말벌 같은 경우에는 그 꿀벌 킬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꿀벌 사냥에 특화된 말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검은 말벌이 유독 양봉장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벌은 성충은 꿀이라든지 또는 나무 수액을 주로 먹고요. 그다음에 말벌의 유충이 바로 이 고깃덩어리, 다른 곤충의 근육을 먹습니다. 꿀벌을 사냥을 해서 그 고깃덩어리를 들고 가서 애벌레를 먹이면서 양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꿀벌들이 다 죽었을 때 그때는 이제 안에 있는 꿀을 먹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충과 유충의 먹이원이 이 양봉장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바로 양봉장입니다. 천적이 없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등검은 말벌. 2마리 다 잡았네. 실제로 양봉장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박사님 지금 뭘 잡으신 거예요? 토종 말벌인 털부 말벌하고 외래종인 등검 말벌을 잡았습니다. 아, 2마리 한꺼번에 잡으셨네요. 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한 마리만 꺼내죠. 예. 바로 이 녀석이 비참한 공격성과 재빠른 사냥 실력을 가졌다는 꿀벌 킬러, 등검은 말벌이다. 일단 등검 말벌 같은 경우에는 이 등판에 아무런 무늬가 없고요. 새까맣고, 그다음에 복부에 요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에 이 오렌지색 밴드가 큰 밴드가 있는 게 등검 말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크기 면에서는 토종 말벌보다 훨씬 작은 등검은 말벌. 착륙을 해가지고 하지만 독의 양이 일반 벌의 15배나 되는 데다 침도 계속 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일반 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장수말벌 같은 경우에는 안에 꿀까지 다 먹으려고 하죠. 이 등검 말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일대성 말벌이다 보니까 벌집도 토종 말벌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가 크고요. 그다음에 벌 개체수도 평균적으로 한 1,500에서 2,000마리 정도가 되고요. 장수말벌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존말벌의 경우 주로 숲속이나 풀숲에 집을 짓는 반면 말벌은 나뭇가지나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털보 말벌은 5m 이하의 비교적 낮은 높이의 벌집을 짓는 게 특징이다. 다른 말벌들이 주로 산이나 나무 그리고 낮은 곳에 집을 짓는 것에 비해 등검은 말벌의 경우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벌집의 크기도 다른 말벌에 비해 상당히 크다. 등검은 말벌의 위험성은 다른 말벌에 비해 도심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시골, 산속, 숲속뿐 아니라
도심의 아파트 같은 높은 곳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며 벌집을 높은 곳에 짓기 때문에 제거에도 어려움이 많다. 전문가들은 말벌의 산란기인 가을에 그 독성과 공격성이 더 강해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미흡하고 이렇다 할 방제법도 나와 있지 않다. 최문복 교수 연구팀은 등검은 말벌의 천적을 찾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현미경 관찰하시는 목적은 뭔가요? 일단 등검은 말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외래종 확산된 이후에 지금 천적이 제대로 없습니다. 보고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등검 말벌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확산된 지역에서는 그 기생하는 그런 이제 기생자들이 지금 몇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벌이나 벌집에 그런 기생하는 종류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현명상으로 안에 기생자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03년 국내 최초로 부산에서 등검은 말벌을 발견했고 이후 등검은 말벌의 분류학적, 생태학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 등검은 말벌의 천적은 곰이나 오소리, 너구리 등 포유류지만 국내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동물로 사실상 등검은 말벌의 천적은 없는 셈이다. 그동안 전국 곳곳 등검은 말벌의 서식지를 찾아 생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지만 아직 등검은 말벌의 천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등검은 말벌로 인해 자연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대부분 이 장수 말벌이 다른 말벌에 비해서 굉장히 그 생태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등검은 말벌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토종 말벌들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상태인데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더 경쟁이 심각해지고 특히 등검은 말벌이 퍼진 지역에서는 이 등검은 말벌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우점화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게 저희 학교거든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요게 등검은 말벌집이 발견이 돼서 뜯었던 지역이고 토종 말벌들 연구팀이 경북대 내에서 발견한 벌집 중 5개는 존말벌의 것, 17개는 등검은 말벌의 것으로 그 비율만도 존말벌의 3배가 넘는다. 벌집 제거했던 지점이고요. 지금도 경북대 곳곳에서 등검은 말벌의 벌집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봤다. 나무 꼭대기에 나무 위 높은 곳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떡하니 자리를 잡은 등검은 말벌의 벌집이다. 이렇게 도심 속에 쉽게 집을 짓고 서식하는 등검은 말벌의 특성은 인간에겐 가히 위협적이다. 지난해 9월 경남 산청에서 말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2003년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외래종 등검은 말벌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소방관이 벌집 제거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차하는 순간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등검은 말벌 같은 경우에는 나무 꼭대기 집을 짓고 특히 또 먹이원들이 도시 내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여러 도시 해충들, 뭐 파리라든지 그런 종류들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서 등검은 말벌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까지 점령해버린 등검은 말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함께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 퍼진 상태에서 등검은 말벌을 이 완전한 그런 박멸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일단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관리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이 국내에는 그 분포 정도만 파악되어 있고 아직 정확한 게 밝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방제나 또는 그 관리를 위해서 조금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년 양봉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등검은 말벌.
증식이 빨라서 토종 말벌류의 생장을 저해하고 또 양봉 농가에 침입해서 꿀벌을 공격하고 사람마저 위협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얼마 전 등검은 말벌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은 방제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역별 퇴치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보조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쪼록 등검은 말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잘 이루어져서 농가들의 피해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양봉 농가는 물론 도심까지 정복한 위험천만한 꿀벌 사냥꾼 등검은 말벌.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는 외래 해충들의 무서운 질주. 외래 해충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확한 방제 연구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